조선 성종 19년 중국 명나라 효종 홍치 원년인 1488년에 명의 한림시강 동월이 사신으로 조선을 다녀갔다. 1488년 2월 28일 성종실록에 사신을 접대하러 나간 원접사 어종이 이달 2월 25일에 동월과 왕창이 14인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넜다고 보고한 기록이 있다. 이들은 3월 13일 모화관에 이른 후 4월 5일 중국으로 돌아갔다. 동월은 40여일간 조선에 머무른 후 귀국했는데 조선에서 개인에게 주는 물품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동량이라는 사람이 쓴 동월의 묘비명에 청초간결하여 진속을 벗어났으며 이해하기 어렵거나 괴탄한 말이 없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선을 말하기 좋아하고 단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니 인품이 훌륭한 선비였던 듯하다. 동월은 귀국 후 자신의 조선 견문기를 담아 조선부라는 책을 냈다. 우리의 조선 왕조실록에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성종 19년 8월 24일에는 성결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채수가 보고하기를 지난번 동월 왕창이 중국 조정으로 돌아와 전하께서 현주이심을 크게 칭송하였사오며 또 허종을 어진 재상이라고 칭도하였습니다. 라고 한 기록이 나온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조선의 관료 채부가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본토로 오다가 표류하여 명나라에 표착한 것이 동월이 조선을 방문한 시기와 같다. 채부가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명나라 관리들에게 조선 관리임을 입증하고 대접을 받으면서 국경을 지나 귀국하는 길에 조선에서 돌아오는 동월을 만난 이야기가 채부의 표해록에 잠깐 나온다. 조선 입국전명에서 조선 사신을 만난 동월 1488년 성종 19년 윤 1월 15일 동월이 조선에 오기 직전에 명나라에 온 조선 사신 우의정 노사신 부사 유자광 일행을 만나 조선 사정을 물어본 내용이 있다. 조선 사신들은 명효종의 등극을 할애하러 왔는데 그 통역관인 박효순이 동월 측에 연락을 받고 동월을 직접 만나 대화했다. 동월은 명효종의 등극을 알리는 반조정사로 조선에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곧 길을 떠나려 하나 추위가 너무 심해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동월은 조선 성종의 나이와 도로 사정 등을 물어보고 자신이 지금 황제가 동궁으로 있을 때 시강하던 사람인데 조선이 사대하는 정성이 지극하니 특별히 자신 같은 원로를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옆에 있던 명나라 관료가 동월이 동궁의 옛 스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원접사 어종이 압록강을 건넌 동월 일행을 만난 기록. 그 후 몇 건의 기록이 더 이어지는데 성종 19년 2월 29일에는 원접사로 허종이 중국의 사신 일행에 대해 다시 보고한 기록이 있다. 정사 동월의 나이는 58세요 강서 당주인이며 기축년에 진사 제2명에 등재하였습니다. 부사 왕창의 나이는 36세 남경성 내에 살며 신축년에 진사로 등재하였습니다. 정사는 성품이 화우하고 부사는 성품이 명철하며 사람을 접대하는데 모두가 공손하고 삼가며 예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 3월 5일에는 허종의 추가 보고 기록도 있다. 사신의 역할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이다. 간추리면 허종이 중국의 대명일 통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풍습에 관해 잘못된 정보들이 있으니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명예부사가 동월이 선제 즉 돌아가신 황제의 실록을 수찬할 것이니 그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명일 통지는 1461년 명나라에서 편찬한 지리지이다. 동월이 평양에서 기자와 당군사당을 들른 기록. 동월은 중국 사람으로서 은나라 사람 기자가 조선을 교화시켜 조선이 예를 아는 문화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당군을 건국시조로 여긴다는 사실도 알았다. 평양에 와서 기자 사당에 들렀는데 다음 같은 기록을 적었다. 동쪽에 기자의 사당이 있는데 이에 맞게 나무 신주를 모셨다. 첩기를 조선 후대 시조라고 하였다. 대개 당군을 높이는 것은 그 나라를 세우고 땅을 열었기 때문이니 의당 기자가 그대를 이어 왕통을 전하였다고 여겼다. 당군은 요임금 갑진년에 이곳에 개국하였다가 뒤에 구월산에 들어가 마지막은 알 수 없다. 국인이 대대로 종묘를 세워 제사 지내는 것은 그가 처음으로 개국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종묘는 기자 사당 동쪽에 있는데 나무 신주를 모셔 조선 시조 당군 위라고 적었다. 조선은 1392년 개국 직후부터 평양에서 당군과 기자를 제사 모셨다. 1392년 태조 1년 8월 11일자에 조선의 당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이고 기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킨 임금이오니 평양부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한 예조의 보고가 나온다.
1456년 세조 2년 7월 1일에는 당군과 기자의 신조를 고쳤으면서 조선 시조당군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동월은 조선 시조당군, 후조선 시조기자라고 쓴 신조를 봤으니 이 기록에 나온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내용은 1488년 최부가 명나라 관료들에게 제출한 조선 역사에도 나오고 1543년 중종 38년에 박세무가 편찬한 어린이 교재 동몽선습에도 나온다. 조선은 당군을 국조로 섬기면서 제삼으셨고 조선이라는 이름은 당군이 세운 우리 민족의 첫나라 이름이라고 가르쳤다. 동월이 기록한 서울 풍경. 동월 일행은 서울에 도착해서 성종이 베푼 연회를 마친 후 한강을 유람하고 서울을 둘러보았다. 조선부의 이 내용은 자세하지는 않지만 당시 대명나라 관료의 눈에 비친 서울 풍경을 짐작할 수 있다. 기내의 경치로는 한강이 제일이다. 높은 누대는 구름을 막고 푸른 물은 떠있는 거울이다. 양화라는 나루가 있는데 물산 또한 번성하다. 팔도에서 가져온 군량이 모이는 한 나라의 요회처가 된다. 가장 높은 정자에서 물가를 따라 남쪽을 굽어보면 백제국의 옛 경계에 있다. 나는 예전에 뱃놀이도 하고 말도 타면서 하루 유람을 한 적이 있는데 저들도 그 즐거웠던 일과 즐겼던 마음은 100년 만의 행운이라며 스스로 경하였다. 트인 거리와 통하는 내 거리는 바르고 곧아서 구부러짐이 없고 잘라낸 것 같은 처마에 우뚝 선 화려한 집, 모든 가옥인 즉 높은 담을 내 바람과 불을 막고 집집마다 북쪽 들창을 뚫어 더위를 피한다. 동월은 자신이 조선에서 본 것은 창에 물고기 한 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적지만 그래도 속이지 않고 보고 들은 대로 적었으니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였다. 이상 간단히 줄인다. 동월의 조선부는 외국인이 본 15세기 조선에 대한 귀한 기록이고 번역도 나와 있다. 참고로 광해군 6년 1614년에 지봉 이수광이 편찬한 백과사전, 지봉유설의 본국 항목에 동월의 조선부를 인용하는 내용이 나온다. 당서 신라전에 말하기를 삼국에 의지하여 살면서 풀과 띠로 지붕을 덮는다고 하였다. 동월이 조선부에서 말하기를 모든 성곽을 만들 때에는 다 높은 산을 의지한다 하였다. 아마 중국에서는 백성들이 읍에 살며 성곽은 다 평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것이다.